웅집 발음과 연진 발음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찍 찍 웅집 일찍이 찍이 연진 뒷 웅집 발음 디디 연진 발음 숟가락의 갈 웅집 숟가락의 가락은 연진 언덕의 덕은 웅집 발음이고 덕이는 연진 발음입니다. 덕이란 말 들어본 적 없으시죠? 덕이는 국어사전에 고원지대의 평평한 땅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원지대의 평평한 땅. 그것을 준말, 덕의 준말이 덕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덕과 덕이. 이 덕은 강둑, 논둑의 둑과 같은 어원에서 분화된 것입니다. 언덕의 덕과 강둑, 논둑의 둑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연진 발음하면 덕이가 됩니다. 이 딸다이 딸, 따르다이 따르, 웅집, 연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다. 칸을 비워놨는데요. 보충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거 있지만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렇게 발음되는 말을 우리 한글로 표기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진 발음하면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설버 이렇게 발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서로 이렇게 연진 발음했을 때에 이런 형태로 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되기도 합니다. 이 설버의 연진 발음은 술버 또는 수롭입니다. 여기서 이 한국어 슬프다와 스럽다는 같은 어원에서 분화가 된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를 한두 개 더 보기도 하겠습니다. 달이라는 말을 연진 발음하면 달거 혹은 따르 두 가지가 됩니다. 달거의 앞말 달을 다시 한 번 더 연진하면 따르거가 됩니다. 그리고 따르으로 발음된 형태에서 뒷말 럭을 한 번 더 연진 발음하면 러거가 됩니다. 다르거 결국은 똑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무, 다름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앞말을 연진 발음하면 다시 연진 발음하면 다르뭐 그 다음에 이것은 뒷말을 연진 발음하면 다르뭐 다르뭐가 됩니다. 넓다라는 말의 한국어 넓을 연진 발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어 늘어 이 두 가지 형태인데 앞말을 연진 발음하면 늘어버 똑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연진 발음된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달거로 발음된 말은 대구광역시 달구벌의 달구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달구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구질은 집터 땅을 다지는 것을 달구질이라 합니다. 그 달구도 역시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락은 방 중에서 높은 데 있는 것을 다락방이라는 것. 다락이 여기서 비롯된 말입니다. 다락논의 다락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비탈 높은 지대에 있는 논, 다락논. 이것을 발음하면은 다락논이 됩니다. 다락논처럼 발음이 되죠. 다락은 같은 말입니다. 다락논을 다랭이논, 다랭이라고 하죠. 다랭이. 제주도에는 다랑시 오름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다랑시의 다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달무는 넘어가겠습니다. 다룸.
현대 한국어 다람쥐의 다람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말입니다. 다람쥐는 땅밑이나 땅 위로 다니는 게 아니라 아주 높은 곳을 다니는 쥐다람쥐입니다. 인도에는 다람살라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다람살라의 다람. 그리고 독일에는 다름슈타트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다름슈타트의 다름도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넓은 넘어가고 너럽. 충주의 괴산이 있습니다. 괴산. 충북의 괴산은 이 괴자가 너릅나무를 말합니다. 너릅나무, 누룩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그런데 넓은 마을이라는 뜻의 너릅매에서 너릅매를 괴산이라 사음 혼자에서 표기한 것입니다. 느티나무, 즉 너릅나무가 많아서 괴산이라 한 것이 아니고 넓은 마을이라는 뜻의 너릅매를 이렇게 차자하여 쓴 것입니다. 이 너럽을 한 번 더 연진 발음하면은 누르브가 되죠. 누르브. 그것을 일본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라부. 나라부. 나란히 늘여놓는 것을 나라부라 합니다. 일본어로. 우리가 줄 나란히 서는 것을 나래비라고 하는데 그 나라부. 이 나라부가 바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연진한 형태입니다. 이 둘은 발음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서로 부전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국어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음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발음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있었을 거라고 가정하는 이유는, 추측하는 이유는 연진 발음했을 때 그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연진 발음하면은 다름 혹은 달머가 됩니다. 다름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연진 발음하면 다멀이 됩니다. 연진 발음하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달모와 다멀로 차이가 납니다. 이 달머라는 형태의 지명이 인천에 있는 월미, 달미를 쓴 것입니다. 또 전국에는 월산리, 월산동이라는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달매를 쓴 것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지명입니다. 다물. 다물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옛 땅을 회복한다는 의미, 다물이 그런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구토, 옛날 땅을 되찾는다 그런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100%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옛날 땅을 회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체가 원시요소 달에서 비롯된 말인 것입니다. 그럼 이거요. 역시 이러한 표기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표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진 발음하면 너름 혹은 널머가 되죠. 이것은 연진 발음하면은 너머리 됩니다. 널머와 날미는 서로 부전됩니다. 날미를 차자에서 쓴 것이 비산동, 대구에 비산동이 있습니다. 비산동, 산이 날아다닌다는 뜻에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날매는 너름이 넓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날매, 비산. 그 다음에 너멀은 뇌물홀이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에 뇌물홀이라는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뇌물홀은 넓은 골이라는 뜻이죠. 넓은 골, 뇌물홀, 을 연진바람한 것입니다. 뇌물홀을 연성이라고 썼는데 연성의 연은 납, 구리와 같은 그런 납입니다. 납 연자. 이 연성은 연자가 사음훈자. 그래서 납골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납골과 뇌물골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뇌물. 신라 제17대 뇌물왕의 이름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뇌물왕, 남일왕. 역시 이런 표기는 안 쓰고 있죠. 이런 표기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브가 되고 연진 발음했을 때예요. 이것을 연진 발음하면은 늘블이 됩니다. 이 늘블을 사용한 지명이 잉벌로입니다. 잉벌로. 잉은 너를 주로 표기했습니다. 너벌로를 잉벌로라고 썼습니다. 잉벌로는 너벌로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잉벌로가 나오는데 잉벌로는 지금의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 일대를 가리키던 말입니다. 잉벌로, 너벌로. 이처럼 여러 가지로 연진 발음되고 응집 발음되는 그런 관계에서 응집 발음과 연진 발음도 사실은 부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연진 발음되고 응집 발음된 형태가 실제 지명이나 인명 등에 그대로 사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응집 발음과 연진 발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어는 응집 발음의 경향이 강한 편이고 일본어는 연진 발음의 경향이 강한 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에 있는 절사는 무엇인가? 절사 발음은 꺾어버리고 잘라서 버리는 것입니다. 중국어가 이러한 절사 발음의 경향이 강합니다. 이 한자의 한국 발음은 덕입니다. 큰 덕자입니다. 이것을 연진 발음하면 덕구가 됩니다. 일본어에서는 이것을 토쿠라고 읽습니다. 토쿠. 한국어는 덕이라고 읽고 일본인들은 토쿠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더라고 합니다. 받침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웬만해서는 받침소리를 안 내고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성조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받침소리를 내지 않아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한국어는 성조가 중국어만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침소리를 엉축 시켜서 내줘야 그 소리가 구별이 됩니다. 중국어의 절사 발음, 한국어의 응집 발음, 일본어의 연진 발음 경향은 이러한 경향의 차이는 언어의 분화 과정, 언어권의 경계를 연구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단서, 힌트를 제공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 견해입니다.